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진행 중인 중앙공원 1지구의 아파트 분양가 문제로 광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업이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아파트 중복계약 사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동시에 업무 대행사 관계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기말 시험을 앞둔 지역 대학들이 코로나19 차단과 부정행위 방지라는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광주시가 신천지교회 두 곳에 내렸던 시설 폐쇄 행정명령을 오는 15일부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중앙공원 민간공원 사업이 또다시 논란입니다. 광주시가 이 아파트의 분양가를 올릴 수 있게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사업자를 대신해서 정부의 요구까지 하는 이상한 상황인데요. 자칫 사업이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양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아파트 예정부지입니다. 풍암호수를 끼고 있는 이곳에 오는 2024년까지 모두 2,37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 중 상대적으로 큰 면적의 아파트 분양가가 논란입니다. 건설사 측이 당초 계획한 분양가는 3.3제곱미터, 이른바 평당 2,046만 원. 그런데 국토부가 지난해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를 잡겠다며 광주 서구와 남구, 광산구 세 곳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 분양가 규제 정책에 따르면 중앙공원 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1년 전 분양 최고가 아파트의 105%를 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인데 3.3제곱미터당 500만 원의 매출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걸 전체 면적으로 환산했을 때 사업 시행자는 3천억 원에서 많게는 4천억 원의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도저히 가능한 상태가 아니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당연히 따라서 그런 수익률을 가지고는 그 금융권의 PF 등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양건설 컨소시엄이 이렇게 되면 아파트를 지어도 남는 게 없다며 볼멘 소리를 하자 광주시가 건설사들을 대신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설득에 나섰습니다. 사업자가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라 중앙공원에 들어가는 각종 공공시설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사업자의 수익성을 어느 정도 맞춰주어야 공원 면적과 시설을 지킬 수 있어 시민들에게 돌아갈 공익도 챙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제 공공시설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거든요.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목적보다도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을 조금이라도 손실 보지 않고 지켜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릴까 하는 거기다 방점을 두고. 하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광주시 의원들은 건설사에 광주시가 또다시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으로 공무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용적률 상승의 혜택을 준 데 이어 계속해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이렇게 투자가 돼서 이 정도 수익은 우리가 수익률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그나마 시민들이 좀 설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국토부는 광주시의 고분양가 지구 적용 예외 요구에 대해 전례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건설사 측의 사업성을 보장해 줄 다른 방안을 찾고 있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중앙공원 1지구의 민간공원 사업이 좌초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부터 시작된 논란이 사업 좌초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비가 지난 뒤 폭염 수준의 더위는 수그러들었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고요. 토요일인 내일 낮 기온은 26도 안팎까지 낮아지겠습니다. 일요일도 비슷한 수준의 기온이 이어지겠는데요. 기온 자체는 낮아지지만 습도가 높아서 이보다는 더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오늘 늦은 밤이면 광주 전남 모든
모든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모레인 일요일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비가 시작되기 전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모레인 일요일 낮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70에서 150mm가량의 꽤 많은 양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토요일 오전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시간당 30mm 안팎의 사찬비가 내리면서 최고 20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예상되니까요.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온라인 강의를 이어갔던 대학의 평가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학기 기말고사는 대면과 온라인 방식이 모두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학들은 코로나19 차단과 부정행위 방지라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전남대학교가 다음 주부터 1학기에 대한 평가에 들어갑니다. 시험 기간은 예년보다 늘어난 2주. 생활 방역이 준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면 시험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교수진을 상대로 한 사전 설문조사에서는 60% 이상의 과목에서 대면 시험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각 단과대학별로 강의실 배정에 나섰고 타 지역에서 시험을 치러오는 학생들에 대비해 방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강의실이 확보가 안 되면은 이제 또 다른 강의실을 또 확보를 해서 지금 단과대학 내에서는 그런 시험에 관련된 계획을 세워서 하고요. 또 시험 장소뿐만 아니라 학생들 이제 오면은 발열 체크도 하고.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온라인 시험을 원칙으로 채택했습니다. 대학들은 1학기 온라인 강의의 경험을 살려 서버를 충분히 확보했고 시험 기간 역시 예년보다 2배로 늘려잡았습니다. 또 시험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줌이라든지 스트림야드 같은 실시간 솔루션을 통해서 교수님들께서 직접 그 시험 보는 장면을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면과 온라인 병행 시험이 부담스럽기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보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공부도 어렵고 그러더라고요. 몇 과목 안 되지만 그래도 갑자기 단체로 시험을 보는 거여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실시되는 사상 초유의 온 오프라인 병행 시험. 감염 차단과 부정행위 차단이라는 두 가지 숙제 속에 평가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천지교회 2곳에 내렸던 폐쇄 행정명령을 해제합니다. 광주시는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부터 광주 지역 신천지교회 2곳과 부속시설들의 폐쇄 행정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쇄는 해제하지만 집회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예배와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복 분양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역주택조합과 업무 대행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노트북과 조합 명부 등을 압수한 경찰은 증거물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경찰이 중복 분양 사기가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조합 회의록과 조합 명부, 업무대행사 이사의 인감까지 다양한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또 수사 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업무대행사 대표와 이사의 출국을 금지하고 계좌를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다각도로 증거자료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중복 분양 피해자는 53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40억 원가량 됩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역 유력 인사들이 수십억 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50대 여성 사채업자가 지역 건설업체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수십억 대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붙여 되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행방이 묘연한 여성의 뒤를 쫓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사라져가는 양림동의 모습을 평생 유화로 남겨온 한희원 작가. 지난해 문득 휴식을 선언하고 조지아 트빌리시에 다녀왔습니다. 타지에서 머문 10달가량의 시간을 그림과 시로 엮어 최근 공개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희원 작가의 귀국전이 열리는 곳입니다. 김내가 갤러리에서 한희원 작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거의 한평생 양림동 화가라고 불릴 정도로 활동을 해오셨는데 지난해 불현듯 휴식을 선언하셨습니다. 다들 이유를 궁금해했는데요. 어떤가요?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쌓인 어떤 영감이 거의 바닥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그림도 그릴 수 없고 너무 관념적인 그런 세계에 점점 매몰돼 있음을 느끼고 나이가 들었지만은 정말 어디론가 떠나서 나 혼자만의 어떤 고독한 세계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일은 저지르고 봐야지 뭐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생각이 딱 들어서 그냥 기회가 생겨서 모든 걸 그냥 던져버리고 떠나게 된 거죠. 떠난 곳의 목적지가 조지아 트빌리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계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왜 그곳으로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거의 뭐 1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그 몇백 년 전에 그 도시 형태가 현대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오래된 벽돌로 된 집들, 큰 강이 흐르고 언덕 위에 교회당 많고 사람들은 굉장히 예술적이고 그래서 제가 그 나라를 선택을 했고 또 갈 기회가 있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림 자체도 그러한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트빌리시에서의 생활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나요? 눈 뜨면 혼자 조그마한 골방에 24시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말을 잊어먹기 생겼다 할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고 또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들어간 거죠. 작가님께서는 원래 유화 작품으로 유명하셨는데 이번에 머물면서는 아크릴 작품들을 다작을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 또 이후의 영향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막상 이제 트빌리시에 가서 숙소에 가서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가지고 나오는 그 예술 작품을 타국으로 운반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아크릴은 굉장히 빨리 말라요. 그래서 그림을 빨리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작품을 한 360점 정도 완성을 할 수 있었죠. 이렇게 장난치듯이 굉장히 여러 가지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막 긁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정말 그림하고 같이 살았던 저한테는 소중한 굉장히 고독했지만 소중한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트빌리시 생활에서 또 하나의 결과물 시화집을 처음으로 내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 시인 친구들이 한 편의 시를 쓰기 위해서 받은 고통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옆에서 지켜보고. 근데 그림 그리면서 남은 시간에 일기처럼 쓴 시를 시라고 내보인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이제 안 냈는데 나이가 60이 훌쩍 넘고 그러면 친구들이 봐주겠다 해서 냈는데 저의 한 분신이 이제 자녀처럼 세상에 뭐 이렇게 남는 일이기 때문에 뭐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한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화가로서 그리고 또 시인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제 모든 예술가들은 자기가 하는 예술 행위를 통해서 우선 자기 영혼이 좀 위로받았으면 쓰겠고요. 그런 그림을 몇 점이라도 이렇게 좀 그려봤으면 하는 그게 이제 소망이죠. 알겠습니다.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작품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남해안 관광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사업비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는 미래에셋은 섬 전체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경도 개발 사업을 이끌 민간 투자자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선정된 건 지난 2016년. 전남개발공사가 제시한 조건을 잘 갖추어 우선 협상 대상자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부 승인과 시행사 변경 등 4년간의 사전 작업 끝에 전남 최대 규모의 관광 개발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부지 매입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1조 5천억 원으로 축구장 300개 크기인 섬 곳곳에 6성급 호텔과 콘도, 대형 쇼핑몰을 포함한 상업시설, 워터파크와 케이블카 등의 관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투자사인 미래에셋 측은 경도를 아시아 최고의 해양 관광 리조트로 조성하고 개발 이익도 지역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첨단의 시설과 아름다운 환경으로 의료 관광 클러스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익이 난다면 하나도 서울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부지 기초공사에 착수한 미래에셋은 내년 1월부터 주요 시설물의 설계 작업을 시작해 2022년 9월쯤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들어간 뒤 2024년까지 1단계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듬해 공식적으로 문을 열면 한 해 38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1조 5천억 원가량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지자체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중심 역할을 해줄 거고 또 우리나라 해양 관광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경도 활성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 총 길이 1.3km의 진입도로 역시 경도 1단계 개발이 완료되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 6월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1,300만이 벌써 수년째 다녀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컨텐츠, 뭔가 새로운 관광 자원이 필요하다. 딱 이런 시점에 우리 이제 경도가 이렇게 개발이 되게 돼서 남해안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경도 개발 사업이 막을 올리면서 앞으로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질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요즘 목포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필수 일정으로 넣는 곳, 바로 고화도입니다. 고화도에는 독특한 전망대가 있고 주변 산책길이 잘 조성돼 있어서 쉬어가기도 좋은데요. 오늘 이슈인투데이에서는 정수정 여행작가와 목포 고화도를 둘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고화도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가다가 나오는 섬이죠. 네, 잘 모르시는 그렇습니다.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고화도는 높은 산인 유달산 아래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목포 앞바다에서 약 2km 지점에 용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목포항의 관문으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포대교와 연결돼 있어서 아주 또 쉽게 다녀볼 수가 있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군량미를 저장했던 곳으로 이충무공 기념비 등이 있어 역사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네, 또 고화도 전망대는 아주 독특한 외관이 인상적이기도 한데요. 네. 이 외관은 어떤 걸 본따서 만든 걸까요? 네, 판옥선 모형입니다. 과거 이충무공이 명량대첩 승리 이후에 이곳 고화도에 106일 동안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고화도 전망대는 이충무공의 얼을 기리고자 13척의 판옥선 모형을 쌓아 올렸습니다. 멀리서 봐도 어떤 건물인지 궁금해서라도 꼭 올라보게 되는 곳이죠. 먼저 고화도 전망대를 가려면 케이블카에서 내려 숲속 산책로를 따라가면 됩니다. 1층은 커피숍이고요. 2층부터 6층은 전망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 때 가면 목포대교를 너머로 붉게 번져오는 노을빛에 반해올 수 있죠. 그렇군요. 고화도를 둘러볼 때 걷기 좋은 산책길 네. 좀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고화도 해안 데크길인데요. 고화도 전망대에서 용머리까지 해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약 1km 구간으로 왕복 30분 정도면 충분히 다녀볼 수가 있죠. 바다의 암석이 깎여서 언덕 모양으로 생긴 지형을 해시계라고 하는데요. 이 해시계의 멋진 풍광을 용머리까지 감상하고 돌아올 때는 고화도 능선에 조성된 용오름 숲길을 이용해서 돌아오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목포의 자연 풍광을 바다와 육지에서 이렇게 동시에 감상할 수가 있죠. 해안테크 내부에는 2개의 포토존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높이 4m의 용의 형상을 한 조형물과 함께 이순신 장군 조형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 목포가요, 아름다운 야경 만드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케이블카 이용할 때 목포의 멋진 야경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아름다운 목포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코스가 요즘 핫하게 좀 뜨고 있는데요. 먼저 유달산 케이블카를 타고 목포대교 전망대로 노을 지는 바다의 풍광의 멋진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 또 흐르는 듯 고화도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고화도 전망대에선 또 목포를 대표로 하는 유달산이죠. 네. 이 유달산과 목포항 그리고 또 목포대교 야경 여기에 또 고화도 해변 데크길까지 멋진 야경을 함께 이렇게 다녀보며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시간대가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느 계절에 가더라도 해질 무렵 30분 전 해상 케이블카를 탑승한다면 멋진 목포의 아름다운 야경을 함께 보실 수가 있죠. 네, 오늘 정수정 여행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광주 전남 지역에서 제조업체가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 제조업 변화를 분석한 결과 광주의 제조업체는 1,659개가 늘었고 전남은 3,005개 증가했습니다. 광주의 제조업체 증가율은 22.3%, 전남은 27.3%로 전국 평균 증가율 33%에는 크게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남통계청은 매출과 부가가치, 종사자 등을 분석한 결과 광주는 전기 장비에서, 전남은 조선 분야의 제조업에서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립아열대작물 실증센터가 전남 장성군에 들어섭니다. 농촌진흥청이 국비 350억 원을 들여 장성군 3계면에 짓게 될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는 연구동과 온실, 실증시설 등을 갖추고 오는 2022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열대 작물 재배가 늘면서 국가 차원의 실증센터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최종 입지로 장성이 선정됐습니다.